시도를 하고 거기서부터 얻는 걸로 인해서 이제 모둠을 부분에서 분석에 그런 형태가 나오고요. 지금부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동향하고 그리고 유즈케이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저께 외신에서 처음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마 전자신문에서 나온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센추어에서 이 지난 4월달에 17개국과 7개업종 C레벨 임원들 4,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보면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안 하고 있다가 36%고 최소한 한 개 이상 하고 있다가 64% 정도 된대요. 이 64%의 임원들한테 해보니까 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만족한다가 92%에 달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데이터 프로젝트는 일단 한번 하면 일단 진짜 거기에서 얻는 노하우들이 꽤 많은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리포트에서 보시면은 실제 어떤 데다가 활용을 하느냐, 신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서비스 모델 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이런 데다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비율이 이만큼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그럼 이만큼 시도를 했는데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습니까? 47%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 유지와 획득 이 부분에서 90%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했었고 50% 정도가 성과가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매출업 사실 IT가 발전하면 할수록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계속 바뀌고 이거에 적응을 해나가야 되고 변화를 해나가야 되는데 과연 무엇에서 매출을 얻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도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장애 요소들이 있느냐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보안입니다. 최근에 이 부분은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개인정보라든지 민감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어떤 때는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가지고 잘 보호하면서도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인사 데이터 아니면 평가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도입 예산이고요. 결국은 왜 빅데이터를 하느냐. 그동안에 수많은 BI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은 하드웨어 비용, 너무 많은 솔루션 비용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드웨어로 하면 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해보니까 실제로 이 인력이 부족하더라. 사실 분석을 하는 거 전 단계에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떻게 저장을 하고 이걸 관리를 해서 실제 분석까지 넘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및 활용 능력이죠. 그리고 기존 시스템 통합 이런 순서인데 그러면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미리 대비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도 지난 8월 달에 조사한 내용인데 비슷합니다. 계획이 그나마 이제 활용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아까 저가 얘기한 것처럼 국내는 아직까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얼리 어댑터가 좀 더 가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신 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걸 증명을 하듯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활용 예정 분야는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장애 요소 부분에 있어서 역시 비슷하게 이제 역량 분석, 역량이나 예산 부족이 많은 부분,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세 번째 차지하는, 그래서 앞뒤 순서만 다르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하둡을 가지고 클라우드 하둡을 가지고 사용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파워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에너지 컨설팅이 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풍력발전소,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여러 발전소들과 실제로 고객들한테 다 전기를 흘려서 내보내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사실 전기를 적게 발전소 입장에서 전기를 많이 쓰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산하는 전력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가구 서비스를 하려면 가구마다 적게 쓰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적게 쓰게 할 것이냐. 요즘 스마트 그리드 이런 사업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루션으로서 이런 그 1,800만 가구, 1,200만 가구 전 세계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다 뽑아서 각 유저들의, 사용자들의 비헤이비어, 실제 이제 어떻게 전기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거에 따른 개선안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함으로써 실제 에너지 절감에 기여를 했던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진짜 전기가 가는 데 부분에 있어서 구성품들이 있죠.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모니터링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된 거고, 필요한 했던 그 플랫폼과 컴포넌트, 서버들은 보시는 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클라우데라로 쓰는 거는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바로 이용을 합니다. 다만 그 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편리하고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느냐가 사실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 그 85개 이상의 글로벌 사이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전력 생산 파트너, 그러니까 오파오의 고객, 풍력 발전소 될 수 있고 화력 발전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고객들의 다시 고객한테, 일반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나가는 빌링 기준으로 했을 때 US 달러 기준으로 이 보면 3억 달러죠, 3억 달러. 3억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을 했다. 비용 절감은 사실 아닙니다만은 빌링 청구 기준으로 이렇게 절감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전기 생산량 기준으로 환산을 했을 때 2.7TWh가 절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기를 적게 생산하면서 더 많은 가구를 서비스를 함으로써 실제로 매출 자체, 전기회사의 매출 자체를 높여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클라우데라의 효과로 실제로 하드웨어 사용해서 사용한 큰 효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신 분이 이제 클라우데라를 왜 선택을 했느냐? 실제로 하둡과 이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는 결국 하둡밖에 없는데, 하둡만 가지고 하둡 기술자만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느냐? 결국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 위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산 배치하고 하는 여러 가지 하둡 에코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오픈소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이 없으면 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AMD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회사일 거고요. 그래픽카드와 CPU 칩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AMD에서도 문제가 뭐였냐면, 실제 엔지니어들이 실제 제품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이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정말로 어떤 분석에 쓸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30% 이상을 안 넘기더라라는 거예요. 나머지 데이터들은 다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RDB를 써보기도 하고 다 오픈소스 DB 이런 것들 써보기도 했지만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DB로 변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엔지니어들이 그 많은 데이터들을 직접 액세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엔지니어링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2011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클라우데라를 통해서 하둡 파일 시스템, 하이브, 이런 압축 기술 이런 것들을 써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고 실제 이제 디플로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1년에 실제로 프로젝트를 했던 이 순서를 한번 보시면은요. 처음에 이제 하둡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테스트를 시작을 한 거죠. 하둡에 대한 오픈소스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클라우데라 매니저는 일단 오픈소스 버전이기 때문에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통해서 좋은 기능과 서비스를 받은 그런 건 하지만 어쨌든 다운받아서 얼마든지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션하고 개발 프로그램들을 하고 인티그레이션하고 해서 실제로 롤아웃을 해서 실제 프로덕션으로 옮기고 하는 과정을 쭉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테스트 과정에서는 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잘 했는데, 문제는 이제 프로덕션으로 가려고 해서 큰 시스템으로 확산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컨피규레이션, 설치, 그리고 이거 서로 간의 모듈 간의 이 디펜던시 체크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불과 100노드, 서너 노드를 할 때는 쉽고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뭐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그 30노드가 아마 그때 이제 했을 건데요. 그렇게 30노드만 되더라도 이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클라우데라의 매니저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클라우데라 4.0대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실제로 이제 프로덕션으로 쉽게 이제 옮겨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이 와중에 이제 클라우데라 버전이라든지 하둡에 대한 버전, 하둡도 지금 1.0에서 2.0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요. 그런 버전들을 업그레이드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수작업으로 다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76TB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면서 지금 보면 34개의 노드를 통해서 했었고요. 효과를 보면 쿼리 시간이 이전에 굉장히 RDB나 이런 걸 가지고서 단일 그 DB 서버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쿼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70에서 90% 이상이 절감 시간이 줄더라라는 거고요. 데이터 적대 속도가 60배 향상이 됐고, 과거에 결국 30%도 못 쓰던 데이터를 지금은 90%까지도 데이터를 일단 수집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영원히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언젠가 옛날 데이터는 다 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겨우 3, 4개월짜리 그 데이터만 갖고 있던 거를 지금은 1.5개월, 1.5년의 데이터로 축적할 수 있는 여유가 됐다라는 거죠. 훨씬 이제 히스토리컬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거고요. 비용적인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쿼리를 가지고 과연 그 쿼리의 이제 릴랩스 타임 이게 얼마나 걸렸는지 체크해보고 그래프로 나타난 건데 95%의 쿼리가 그 임팔라를 썼고요. 여기서는 클라우데라 그 플랫폼 위에 임팔라 그 SQL 하드를 써서 다 했는데 95%의 쿼리가 15분 안에 다 끝나더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미디안이라고 하죠. 전체 샘플의 중앙값이 대략 한 23초 정도 됐다라고 지금 결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정말로 엔지니어들은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그 제품 개발, 이런 그 제품 수명의 연구 개발 주기, 이런 거 확 단축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비용적으로 그러면 어떠냐? 비용적으로 보시면은 기존에 RDB를 썼을 때 이 비용에 나갔던 비용을 확 줄여준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다 없으니까. 그리고 관련되는 툴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오픈소스로 많이 대체가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싼 스토리지가 필요 없죠. 왜? 코모디티한 그 서버, 엑스파일 서버로 쭉 스프레드아웃 시켜놓으면 얼마든지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분석 데이터 플랫폼만 제공하면 나머지 실제로 분석하는 거는 엔지니어이 알아서 한다 이거죠. 뭘 쓰든. 그래서 아까 전에 장표 앞에서 보시면은 앱스토어하고 빅데이터라고 했을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 플랫폼만 만들어지면 거기 있는 데이터가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것만 알면 그 위에서 분석 툴로서는 뭐 SS를 쓰셔도 될 거고 SPSS 쓰셔도 될 거고 뭐 딴 걸 쓰셔도 얼마든지 다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 위에 앱스토어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 밑에 베이스 플랫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옴네오라고 하는 그 유럽에 있는 제조 일렉트릭 전자 부품업의 부품들을 소싱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회사인데 이걸 사스 형태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그런 회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전자제품 자체가 뭐 수백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그 전자부품에는 요즘에 가격대 경쟁 때문에 굉장히 부품가에 민감하죠. 이런 걸 얼마만큼 싸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다음 재고 쌓이고 이런 것들이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기존의 RDB로는 분석하기엔 택도 없더라 이거죠.
그리고 직접 하도 가지고 소스 가지고 해보긴 했는데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속도가 안 나서 결국 어떻게 됐냐, 클라우드라한테 요청을 한 거고, 클라우드라에서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기존에 비해서 거의 100배의 속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그 실시간으로 이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서 약 이제 2,500만 불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비용 절감이 되느냐? 내부에서 테스트 구축한 거에 대해서 단위 노드당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IBM 네티자나 여기에 있는 RDB에 비해서 여기에 비해서는 거의 5분의 1, 그리고 네티자에 비해서는 3분의 1 이상, 3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노드가 아니라 테라바이트, 디스크 양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이 든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실제 결과로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라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 실제로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는 거는 두 가지 형태죠. 사실 밑에 부분에 보시면 데이터를 추출하고 모딩하고 하는 이런 수집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이걸 저장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바탕 위에서 BI 부분, 어널리틱스 부분, 어떤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물론 비즈니스와 관계되는 부분은 이 부분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작게 하든 크게 하든 반드시 이 부분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작은 데서 크게 확장을 하는 로드맵이든 표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하는 모델이든 결국 이 부분이 얼마만큼 효율을 가지고 있느냐, 오퍼레이션 에피션시, 결국 이 운영상의 효율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데 낮은 비용을 가지면 가질수록, 또는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을 줄이면 줄일수록 어디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링크드인에서 제가 를 한 건데요. 보니까 이분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하시는 분인데, 현재 아마존 EMR 클러스터에서 빅데이터 노드들을 몇 개를 써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S3로 매일 아침에 데이터를 이렇게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니터링이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라 매니저를 좀 쓰고 싶은데 여기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아마존 EC2라고 하는 그냥 컴퓨팅 하는 거기에다가 내가 하도브 설치하고 클라우드라 매니저 설치를 하면 여기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아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댓글들이 올라와서 실제 이제 답을 통해서 여기 며칠 후에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EC2에서 모드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클라우데라 데이터를 설치를 하고 클라우데라로 모든 하도 클러스터를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거기에 밑에 이제 또 무슨 말이 있습니다. 그걸 자동화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쓰고 싶었던 건 클라우데라 매니저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거가 가장 중요한 문제사였죠. 클라우데라 매니저가 뭐냐? 클라우데라 매니저는 오픈소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하도 클러스터 관리하고 운영하는 여러 가지들을 다 오픈소스로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걸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를 원스톱에 운영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게 바로 클라우데라 매니저이고요. 실제로 매니저를 하나 설치하고 나머지 모든 노드, 하도에 있는 데이터 노드든 매니저 노드든 이런 노드에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이 모든 것을 굉장히 쉽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어떤 각각의 모듈들, 하이브, 피그, 많이 있죠, 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컨피규레이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 관리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 뭘 끝나고 나면 어떤 작업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다른 거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순서가 있는 거죠. 작업의 순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디펜던시, 휴, 우지, 해서 많은 이팔라, 테스트 많이 쓸 거예요. 패치 많이 쓴다 이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이 디펜던시 체크 이것도 그냥 수작업을 했을 때 왜 안 되지? 이 에러 찾는데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 그리고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걸 잘해주면 결과적으로 시간을 이만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없이 했을 때 이만큼 걸린 시간이 이거면 나머지 시간은 분석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용적으로도 효과가 있죠. 실제 오픈소스 버전을 사용하더라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요. 고급 기능을 쓰시기 위해서 하더라도, 돈을 투자하더라도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설명하지 않아서 그런데 불과 25분 안에 4개가 5개 노드에 대해서 리눅스 OS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라우드나 매니저를 가지고서 실제 모든 노드에 대해서 하나의 하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동영상을 캡처해 놓은 거를 제가 이제 스냅챗에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매니저에 먼저 로그인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잘 안 나오는데 IP 대역대를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192.168, 1.부터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호스트를 다 갖고 오는 거죠. 갖고 와서 내가 지금 설치하라고 하면은 이제 매니저 에이전트부터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설치가 된 다음에는 내가 어떤 하드를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설치를 합니다. 실시간으로 쿼리를 할 건지, 실시간으로 머신 데이터를 하는 걸 할 건지, 우리 템플릿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내가 수작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노드가 4개 있고, 그 노드가 네임 노드가 있고, 데이터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임팔라, 하이브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내가 세팅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역할 배분을 해주고, DB 설치해주고, 그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했을 때 설치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 뜨는 대시보드입니다. 사실 이 대시보드 하나만 가지고도 클라우드를 쓰시는 분들이 만족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마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매니저의 편리한 기능이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 이유가 이제는 보안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하도만에 많이 갖고 있을 때 실제로 내가 모르는 데이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떤 데이터가 민감한지 사실 분석하시는 분, 운영하시는 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암호화하고 어떻게 접근 제어할 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로 보면 인증이나 접근 통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암호화, 그 다음에 감사 기능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오디팅이라고 하는 게 이 데이터가 가공이 어떻게 됐고 누구에 의해서 가공이 됐고 누구에 의해서 다시 외부로 나갔다든지 아니면 조회가 된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중요하죠. 데이터 이미지라고 얘기합니다. 가계도. 그래서 하드 파일 시스템이든 HBAS나 하이브드 이런 데서 제공된 데이터들이 실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운영이 유출이 아니죠.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가계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도 클라우드가 유일하고요. 암호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사실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이제 공공기관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강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치안 이런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고 내부에 있어서도 기업 내부에 있어서도 인사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암호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라가 얼마 전에 이 가짱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암호화 회사를. 그래서 그게 이미 암호화도 제공하고 있지만은 이런 걸 인수를 함으로써 플랫폼 자체가 이제는 이 보안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클라우드에라만이 유일하게 지금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나왔냐면 이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포 데이터 웨어러즈 데이터 웨어러즈 DB 시스템에 대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인데 예전까지는 작년까지는 IBM 그다음에 셀 그다음에 여러 이제 전통적인 테라데이터 전통적인 BI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기 있죠. 지금도 여기 있는데
이런 업체들 사이에 전혀 이제 클라우데라라고 하는 업체가 처음으로 등재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 쪽에 있어서 기존의 뭐 넥시드라든지 이런 비싼 솔루션을 뭐 대체까지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둡이라고 하는 영역이 점점 더 많이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트너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선두에 클라우데라가 있다. 그 편리한 기능과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하는 에코시스템들이 이런 부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데라가 지향하는 바는 단순히 하도 배급한 솔루션을 배포하고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모든 데이터, 정형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든 이 데이터들이 모아지는 플랫폼, 그리고 그 위에서 내가 어떠한 분석도 마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데이터, 저희 얘기로는 데이터 허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클라우데라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네, 그래서 클라우데라와 관련되는 어떤 질문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뭐 해서 연락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10분 정도 늦게 했는데 끝까지